제가 알기로는 증권사에서도 금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부분을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증권사 통해서 금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? 네, 증권사에서도 금 투자가 가능합니다. 이제 증권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금 펀드와 그다음에 금 ETF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. 이제 ETF도 사실 펀드의 일종이긴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설명 편의상 오늘은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우선 금 펀드는요, 이제 펀드 종류의 일환이고 그리고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그 외에도 금을 채광하는 채굴 기업이라든지 기금속 회사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금값과 유사하게 펀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변동을 가지긴 하는데요. 이제 그 펀드 내에서 그 금과 관련된 기업의 비중이 높으면 그 기업의 영업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환율 차익에 의해서 본래 금값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세제 혜택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뭐 연금저축 계좌라든지 ILP 계좌를 이용하셔서 장기적으로 적립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금펀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는 뭐 한 주, 두 주 뭐 이런 식으로 사잖아요. 그런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금액만 지정을 해두면 그만큼 자동으로 매수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렇다면은 이차영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또 금을 거래를 할 때 수수료 문제가 또 부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사실 이 부분도 항상 투자할 때 무시를 못해요. 그래서 빈번한 투자를 잘 못하잖아요.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 좀 들어볼까요?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증권사를 통한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금 펀드를 이용하는 방법과 이제 반대로 금 ETF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두 가지를 나누는 방법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데요. 일단 금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 1%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요. 금 ETF 같은 경우에는 연 0.3에서 0.5%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금을 투자를 하실 때 펀드보다는 수수료가 더 낮은 걸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ETF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.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국내 금 ETF는 총 5가지인데요. 이제 골드에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베이스지만 자산 운용사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환율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금값이 하락하는 거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인버스라는 옵션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 보통 한 주당 한 10,000원대 금액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건 증권사에서는 ETF도 수수료를 낮으면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금 투자할 때 수수료 문제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좀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노파심이 있습니다. 네. MC 건우님. 네. 아니 내가 금을 증권사를 통해서 샀는데 증권사가 행여나 잘못되기라도 하면은 내 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. 네. 그래서 그냥 실물로 가지고 있는 게 나으려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. 뭐 그런 생각 충분히 들 수 네, 있죠. 어떻게 보세요? 방금 전에 CG 화면에 보면은 네. 증권사에서 금 관련된 펀드에 투자하는 거 CG 화면에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요, 뭐 재간접형, 주식형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요. 앞에서 이제 황태경 전문가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여기에 금 관련 광산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들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금의 현물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. 네, 그러니까 그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. 아니면 선물 같은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망하면 못 받죠. 하지만 현물에 투자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. 예를 들면 KRX 금거래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네. 네, 그러면 여기에서 금을 사시면은 이거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고 파는 것과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보관 기관이 다릅니다. 현물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예탁결제원에 따로 보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증권사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선물을 사느냐 아니면 현물을 사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아니죠. 손실이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다. 요거 체크해 두시면은 어렵지 않지 않을까. 그래서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안전한 성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. 현물, 실제 금에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
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. 많은 네. 분들이 우려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현물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. 그래서 네. KLX 금거래소 쪽으로 여러분들 금 투자하실 때는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는 미국 주식이 굉장히 핫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정말 미국 주식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 실제로 이 운용사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한국 투자자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또 돈을 벌었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미국 주식에서 금 투자를 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. 조금 더 한국 시장이랑 비교했을 때 장점은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 황태경 한번 고수님께 이 부분 한번 답변 들어볼게요. 네, 저도 요즘에 주변에 보면은 국내 증시보다는 해외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미국에서도요, 이제 금 ETF에 투자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대표적인 종목 2가지를 가져왔어요. 소개를 드리려고. 이제 먼저 SPDR 골드 쉐어즈라는 ETF가 있는데 이 ETF의 티거는요 이제 GLD라고 합니다. 그리고 iShares사에서 만든 IAU라는 ETF가 있는데요. 이 2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금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요. 이 두 ETF의 규모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 ETF가 이제 코덱스 골드 선물인데요. 이 시총이 1,700억대에 달합니다. 근데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. 이제 여기 있던 그 GLD의 시총은요 무려 92조에 달합니다. 야, 그럼 이거 몇 배 차이예요? 거의 900배 차이 아니에요? 네, 엄청나죠. 근데 네.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실 수도 네. 있으니까 제가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리려면 네. 우리나라의 시총 3위 기업의 시가총액이 83조 정도 됩니다. 삼성바이오로직스? 네. 오. LG엔솔 뭐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3위를 뛰어넘을 만큼 큰 규모가 지금 GLD라고 하는 미국 금 ETF입니다. 네.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이제 근데 좀 대형의 ETF에 투자를 하셔야지 거래량이라든지 이제 매매가 편리하시기 때문에 이 2종목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것도 이제 말이 맞는 게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항상 얘기할 때 거래량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제 거래되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작으면 내가 팔고 싶을 때 빨리 못 팔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금액 자체 변동성이 훨씬 더 클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이제 고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미국 시장의 금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안전한 투자 방법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. 사실 고민이 됩니다. 당연히요. 어디에서 투자를 해야 될지 딱 들어보니까 더 고민이 되는데. 그러니까 거래 큰 시장에 가자. 그러게요. 근데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네. 이차영 교수님께서 이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수익률 한번 또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? 국내 ETF에 했을 네. 때랑 네, 해외 맞습니다. ETF에 했을 때랑. 사실 이 해외 ETF 하실 때 반드시 먼저 중요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환율이거든요. 미국에다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식이든 아니면 금이든 이런 것들을 ETF에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환율을 먼저 점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오히려 환율 같은 경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환율이 많이 오른 상태라고 한다면 향후 환율이 많이 하락하는 시점이 왔을 때 오히려 수익 시의 환차익 자체가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조금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또한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10,000원대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지만 GLD 같은 경우에는 약 240달러, 원화로 치면 35만 원 정도가 됩니다. 한 주에.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조금 나는 모아보고 싶었어라고 고민을 하셨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증권사에서 금 투자 시에 실물 출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모은 것과 실제 손으로 조금 만져보고 싶다. 나는 금을 조금 내가 눈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적당하지 않은 투자 방법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골드뱅킹과 마찬가지로 15.4%의 차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ETF와 국내 ETF 중에 조금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나는 조금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국내 ETF에 아니면 나는 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환차익을 보면서 오히려 금에 대한 시세에 투자를 했을 때 난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면 해외 ETF에 투자를 하셨을 때는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. 그러면은 MC 건우님이라면 네. 어디에 투자하실 거예요? 이게 이제 참 고민되는 게 뭐냐면, 그러니까 수익률로만 따지면 미국 ETF가 훨씬 더 높습니다. 국내 ETF보다는. 근데 이제 여기서 앞에서 고수님이 얘기를 잘해주신 게 금액이 소액 투자가 안 돼요.
네, 앞에서 방금 얘기를 했던 게 GLD 같은 경우가 한 주, ETF 한 주당 240달러거든요. 그럼 이거 환산하면은 금액으로 따지면은 적지 않습니다. 네, 제가 오늘 메타에서 그 보너스로 오늘 받았는데 300달러 받았거든요. 그럼 저 ETF 이거 한 주 사면 땡인 거예요. 네, 그래서 소액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.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앞으로 오를까 떨어질까를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환율은 어떨 것 같습니까? 그건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왜냐면 네. 이제 어찌됐건 트럼프 이벤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변동성 내에서는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환율에 노출이 많이 돼 있다. 그러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환 노출에 대한 것도 사실은 조금 더 낮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환율의 변동성이 심할 때는 국내 ETF가 낫고요. 환율의 변동성보다는 앞으로 수익률이나 환율이 조금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해외 ETF가 조금 더 유리하니까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